네, 오늘의 일정. 이번 주 일정 같이 보도록 하죠. 프론트엔드 플러터 활용, 웹 앤 앱 개발, 양성 부정. 저희가 벌써 3주, 4주 차예요. 네. 뭐 주는 싱싱 달립니다. 일단 들어왔으니까. 제가 무슨 옛날에는 빨리 가는 열차를 청룡열차라고 했는데 청룡열차 탄 것 같아요. 무서워. 그랬는데 끝났어. 몇 번 이러고 나면 끝났어. 네. 아, 그 놀이동산 가면 그런 걸 못 하겠어요, 이제. 예. 어지러움 증세가 며칠 가더라고요. 한번 타면. 음. 아직 안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그죠? 네. 자, 그래서 우리 4주차 14일부터 오늘 14일이죠. 8월 14일. 내일은 광복절. 여러분들이 만세를 하시든 집에 누워 계시든 자유의 날. 네. 그리고 18일까지 갑니다. 이번 주에는 4일 하루가 빠지니까.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발톱을 좀 찍어봤는데 자바스크립트가 이번 주부터 어, 아주 기본 내용을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는 게 이제 요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항상. 요 뭐 며칠만 하고 끝, 몇 주만 딱 하고 끝 이럴 수는 없어요, 절대. 저희는 레이어드하게 더 위에 단계는 그 뒤로 가면서 또 더 추가가 되면서 구현해 보시면서 스킬이 올라가는 거죠. 네. 매번 비슷한 걸 하는 것 같아도 좀 더 달라져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체감하시면서 가시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이번 주에 도깨비 PJ도 이제 저희가 쉐딩 프로젝트를 좀 이제 오늘 레이아웃을 놓으면서 더욱 진행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분석 설계를 하고 계신 거죠? 근데 상세 코딩이라고 되어 있지만 분석 설계 이번 주 수요일 정도까지 만들고 저한테 보내주세요. 네. 만들다 만 것도 보내주세요. 네. 흔적이라도 보고 얘기하게. 네. 그래서 조금 자세히 뭐 만드시는 거 그리고 이제 지금 초반이기 때문에 주제가 뭐 바뀔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코딩 중간에 바꾸신 분도 있다고요. 너무 주제가 만들다 보니까 너무 내용이 채우기가 힘들어요.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거는 주제가 일단 재밌어야 되고 본인의 흥미가 좀 있어야 된다. 재밌다는 것은 뭐 취미생활 사이트를 만드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좀 비즈니스적 딱 이렇게 회사에다 어필할 때 괜찮은 정도의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드라이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HTML5, CSS 기본 응용 연습, 자바스크립트 기본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쭉 이어져 나간다는 얘기는 이제 중간에 필요할 때 앞에 단계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나아갈 단계도요. 자, 그러면 오늘의 이번 주 일정 볼까요? 이번 주 일정. 네. 4주차. 14일부터, 오늘 14일부터인데, 쉐도잉 프로젝트 도깨비 PJ, 화면 구성하기, 페이지 레이아웃 상세 구현을 진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고요. 근데 여기 이제 필요한 것들은 여기저기 개념들을 가져다가 이제 여기다가 구현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HTML, CSS 기초 및 응용에 로고 PJ 지난주에 하단 컨텐츠 전체 완성이 아직 덜 돼 있고요. 그거 완성하면서 또 하나 더 애드해서 마블 페이지 구성 및 상세 우리가 이제 포지션을 좀 써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포지션을 처음 뭐 좀 우리가 몇 개 튕겨봤다고 바로 알 수 있는 건 절대 아니라 써보면서 포지션은 익히게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이제 우리가 내용 넣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 제가 뭐 얼굴 화장을 한다면 눈 화장부터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런 아주 가장 중요한 파트 내비게이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내비게이션 유형별 구현을 하면서 또 페이지 전체 레이아웃과 합쳐보도록 합니다. 네오 PJ. 이제 CSS는 이번 주에는요 미디어 쿼리 들어갑니다. 미디어 쿼리는 내일 모레 수요일 날 제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때 이제 미디어 쿼리 하면서 글자 단위를 제가 같이 하거든요. 글자 상대 단위가 왜 유용한가, 왜 쓰는가, 뭐 이런 것들은 미디어 쿼리를 하면서 조금 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쿼리, 글자 단위, 뷰포트 단위까지 하시면 우리가 아주 유용한 단위들을 좀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프라이트 관련된 기술과 그 다음에 클리핑 앤 마스킹 이런 내용으로 CSS는 조금 더 나가봅니다. 그리고 이제 자바스크립트는요. 기본 사용법 이게 이제 인트로예요. 이게 기본 사용.
그리고 변수와 연산자, 그리고 제어문, if문. 뭐, 이런 거는 이제 아주 기본 기초사항을 이제 좀 깔아놓고 가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 학습, 이번 주에 오늘부터. 그래서 제가 아침부터 자바스크립트를 줄여서 아자스라고 하는데, 아자스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아웃 유형별 연습 스텝 1 플러스 사용. 지난주에 시작은 했는데, 제가 레이아웃 개념과 클래스 생성, 요거를 이제 조금 더 확장형으로, 확장형. 확장형이라는 거는 이제 조금 다른 요즘스러운 뭐 레이아웃. 그때는 이제 오밀조밀한 레이아웃을 했는데 확장형을 조금 더 구사해보고요. 유동적인 변화에 대응하는 레이아웃 뭐 이런 것들을 레이아웃 편에서 조금 연습을 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넘버링 맞아. 그 아카이브 사이트 구성하는 거는 그 저희가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때 아카이브 사이트를 좀 막 집어넣고 만들었는데 요거를 그 새롭게 그 대충 구성을 좀 갖춰놓고 아카이브 사이트 구성을 좀 할게요. 네.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에 포트폴리오 사이트 선정 분석 설계, 분석 설계는 지난주에 끝났으니까 이거 지워야지. 네, 그 변경하실 분들은 또 저한테 말씀하시면 돼요. 분석 설계. 그래서 사이트 선정 끝났지? 분석 설계만 남겨야지. 분석 설계하기 플러스 레이아웃. 상세 코딩.라는 더 나갈 거야. 상세 코딩까지 쭉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랑 커넥션이 좀 되신 분들 커넥션 되셨죠? 오케이. 오케이. 자, 제 일별 일정 이번 주 월요일 제가 미리 좀 써놨습니다. 일별 일정 오늘 월요일은 JS 학습 인트로를 먼저 할게요. 아자스. 그리고 레이아웃 유형별 연습 플러트 확장형. 지난주에 이제 그 레이아웃 유형을 좀 레이아웃 넣는 걸 했는데 그걸 이제 확장형으로 좀 알려드리고요. 확장형은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활용할 때 활용할 만한 뭐 그런 유형으로 조금 손을 가다듬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쉐도잉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제 레이아웃 넣는 걸 했으니 레이아웃을 진짜 놔보는 거예요. 이거 다 연결돼 있어요. 제가 넘버링을 여러 개 써놔서 웹사이트 화면 구성하기 레이아웃을 잡아봅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남았던 로봇을 하단 컨텐츠 전체 완성을 해보고요. 이걸 하면서 제가 CSS 부분 보이기가 있다고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그 내용을 기다리셨죠? 네, 기다리신 분이 있어요. 네. 언제 해요? 여쭤보셨는데 클리핑 앤 마스킹 붙여서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그렇게 해서 오늘 월요일인데 피곤하지 않게 슬슬 가보겠습니다. 피곤하면 안 돼. 그러지 않아도 피곤해. 네. 나오신 것이 기적인 미라클 데이입니다. 먼데이가 아니라. 자, 이거 오늘 일정 쏩니다. 거기다 놔야 돼. 쏜다, 쏜다. 네, 표기다 놓은 것이 지금 여기 있는 내용 드린 거고요. 자, 가봅니다. 여기 은 쭉. 그리고 제가 이제 아침에 뭐 창밖을 좀 보면서 차 타고 멍 때리면서 그 밖을 한번 보면서 이렇게 좀 깨어야지. 이게 안 깼어 아직. 정신이 깬 것 같아 보이지만 이거는 다 그래 보이는 것 뿐이야. 안 깼어야지. 자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저기 보겠습니다. 우후. 어디 갔지? 우리 여기 필기 모음에 제가 벤치마킹이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 있죠? 001-3. 그러니까 그냥 보는 것보다 뭐 느낀 점 하나 있나 써보는 거지. 우리가 책 보면은 독후감 학교에서 쓰라고 지겹지만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지만 독후감을 써왔잖아요. 예. 보고 난 다음에 뭐 네가 느낀 거 써봐. 뭐 이런 거죠. 느낀 거 쓰는 거 벤치마킹입니다. 그래서 뭐 전문성이 있어서 꼭 벤치마킹을 뭐 한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벤치마킹은 평소에 쭉 해 나가시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제가 여기다 써놨던 벤치마킹은 다 내리고요. 어워즈에서 지금 볼 거고요. 이거는 참고 벤치마킹이라고 그냥 해볼게요. 참고 벤치마킹이라고 하고요. 이 위에다가 쫙 해서 나눠놓고 아니, 나눠놓고 그냥 이게 칸이나 하나 나눠놓고 쓸 때 그냥 만드는 거예요. 네, 쓸 자리 하나 만들어 놓고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프론트 엔드 디벨로퍼 리액트 플러터니까 우리가 이게 그거예요. 프론트 엔드 디벨로퍼 리액트 플러터 그거 줄여 쓴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뭐 좀 우리가 사이트에서 볼 만한 거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실제로 좀 실험 같은 걸 좀 해볼 거거든요. 네. 전체 사이트를 다 안 만들어도 부분적으로 만들어 보고 이런 거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여기다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이트를 한번 가서 보도록 하죠. 어워즈는 소스 대상은 어워즈에서 볼게요. 네. 어워즈. 지금 링크로 이동. 지금 어워즈는 요건데요. 어워즈. 그냥 뭐 지금 창밖을 보라. 심심해서 보는 거야. 네. 규모 있게 막 갖춰져서 그게 아니라 보는 거예요, 그냥. 네, 사이트 오브 더 데이 오늘의 사이트. 이게 점심 좀 지나면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회사 미국 있는 회사거든요. 미국 시간으로 보면은 그 하루 넘어가는 시간이 우리랑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날인데 전날이고 아직 일요일일걸 여기는? 몰라요. 미국 별로 신경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보통 보면 막 전날이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열 몇 시간씩 차이 나니까. 네. 그래서 여기 사이트 들어오면 이제 선정된 사이트가 올라온 거고요. 14일인데 맞잖아. 오거스트 13이라고 돼 있죠. 그죠? 네. 오늘은 얘네들 시간으로는 오늘의 사이트에 자, 오늘의 사이트 익스플로러 X SOTD 여기 보면은 가운데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바뀌어서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안 돼 있었는데 다 바꿨어요. 이렇게 바뀐 지 이제 1년 되나? 1년 안 됐나? 하여튼 바뀐 지 얼마 안 돼. 네, 사이트 오브 더 데이. 그래서 노미니, 디렉토리, 컬렉션 여러 가지가 있고요. 지금 여기 눌러서 들어가시면 요 오늘의 사이트만 딱 들어가시는 거예요. 익스플로러 SOTD. 그래서 Next Gen Now라고 하는 사이트. Next Generation을 줄인 게 아닐까 싶으면 네, 뭐 사이트 모양은 우리가 여러분들 자료 수집했을 때 뭐 화면까지도 다 이렇게 덤프를 받아서 좀 놓으시면은 소개하는 거에 도움이 되겠다 했죠. 얘네들도 이제 그런 것들을 쭉 나열을 한 거고요. 네, 사이트 소개 그리고 이제 동영상으로 해놓은 비디오 형식으로 해놓은 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죠. 네, 밑에도 비디오를 4개나 이렇게 해놨네요. 그러니까 요것도 비디오도 주제별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메뉴별로 좀 넘어가는 거랑 스크롤링 되는 거랑 컨텐츠랑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이 메뉴만 보여주는 것도 있고, 나눠서 해놨네. 전체 비디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평가 점수가 이제 하단에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글자체는 무엇을 썼는지, 뭐 이런 거부터 해서, 그 다음에 여기 주도색, 네, 뭐 이런 것들, 색깔을 어떤 거를 주요하게 사용했는지까지 쭉 해놓고요. 네, 어떤 것들을 썼는지 쭉 나왔죠? 네, 그리고 이제 모바일 쪽에서 볼 땐 어떤지, 이런 것까지 같이 쭉 해놨습니다. 물론 이걸 클릭하면 또 이동이 되게끔 돼 있죠, 이렇게. 네. 좀 크게 자세히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스코어 점수는 7.5. 7.34인데 7.5가 잘 안 넘어요. 7.5를 넘기면은 평균적으로 괜찮은 사이트고요. 점수를 잘 받은 건데 항상 그렇진 않아요. 또 보면. 예. 얘네들이 이 점수를 받았다고 해서 진짜 좋냐?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점수가 낮은데 또 괜찮은 경우도 있어요. 이제 요거 이제 평가 점수 여기 그때도 보여드렸지만 얘네는 디자인 점수에 대한 그 퍼센티지가 비율이 제일 높아요. 40% 유서빌리티. 저는 이거를 1등으로 놓고 싶다고 그랬죠. 유서빌리티 점수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다음에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적이냐? 컨텐트 점수가 10%인데 컨텐트 점수가 저는 두 번째예요, 항상. 그래서 내용, 볼만한 내용이 있어야지. 그죠? 들어갔는데 정보력이 떨어지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도 내용적으로 너무 허하게 만드시면 좀 곤란한 겁니다. 글씨가 뭐 큰 글씨만 있고 내용은 없어. 볼 내용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한번 들어와서 재미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러면 이제 재밌어서 좀 돌아다니겠지만 다시 안 오겠지. 별 내용 없어. 뭐 이래버리는 거죠. 네, 우리가 뭐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나서 딱 그런 얘기하면은 볼 거 없는 거지. 별 내용 없어. 이래버리면 끝난 거잖아. 그러니까 컨텐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가서 볼게요. 네. 여기 이제 뭐 개발자들 점수도 따로 매기고 있는데 밑에 보면 비즈 사이트라고 링크가 여기 주황색 있는 게 밑에 항상 있는 내비게이션이 있거든요. 네, 그게 사이트, 비즈 사이트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사이트 들어왔을 때 처음에 우리가 좀 체크할 수 있는 거는요. 로딩 시간, 처음에 로딩이 쫙 될 때 로딩이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스크롤 쫙 내려가면서 얘네들 사이트는요, 지금 스크롤 내려가면서 액션이 전부 다 지금 정해져 있어요. 스크롤 올라가면서, 네, 스크롤 올리면 글씨가 뚜룩뚜룩, 뚝뚝뚝 등장하고 또 스크롤 올라가면서 원이 옆에서 점점 커지고 커진 원 위로 글자가 올라오고 또 이게 지나가면서 원이 다시 움직이면서 지구가 나오고 글씨는 계속 올라가면서 등장하고 네, 근데 이제 요거를 보면은 얘가 이렇게 근데 스크롤 반대로 하면은 요 순서가 그대로 스크롤에 다 걸려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마우스 휠 이벤트를 이제 데스크탑에서 많이 주는 거죠. 휠 이벤트로 이렇게 주시면 이렇게까지 딱 로고처럼 지구본을 받아가지고 딱 박아놓고 올라가게 하네요. 이렇게. 근데 이런 거는 사실요, 그냥 스크롤 내리면서 볼만하고, 와, 재밌다, 액션이 좋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단점. 원하는 컨텐츠 내용 부분으로 가려면 막 스크롤을 일일이 다 해야 되잖아. 이 과정을 중간에 생략할 수가 없잖아요. 네, 요런 게 그 사용성 점수에서 좀 점수를 낮게 받는 이유예요. 이런 사이트들이. 그래서 아까 보니까 사용성 점수가 별로 높지 않더라고요. 아까 3.5, 사용성 점수가 7.3, 디자인 점수는 괜찮은데. 뭐 이런 거죠. 여기서 스크롤 내리면서 등장 액션들. 마우스 올리면 쓱쓱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컨텐츠나 디자인 요소들이 숨겼다 보여졌다 하는 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웹 환경은요, 그, 화면이 한정적이잖아요. 더욱이 요즘은 그 모바일 형태일 경우에는 모바일은 더 좁죠, 화면이. 그러니까 모바일에서는 효과적으로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거의 이슈가 지금 집중이 다 되고 있어요. 동물을 보호하자인가? 이게 뭐예요? 내리면서. 그리고 내가 여러분한테 항상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주제가 뭔지, 주제가 뭔지가 사이트에 딱 보여야 돼요. 딱 들어왔을 때 뭐 하는 사이트인데 거의 상단부에서 뭔가 느낌을 줘야 돼요. 그래서 뭐 이미지나 뭐 이런 거 동영상 같은 걸 놓는다든가 이런 거는 확 느낌을 확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제일 확실한 건 직접적으로 뭐가 가장 확실한 방법일까요? 주제를 상대한테 던질 때 글자 문자를 앞에다 탁 때려주면 제일 빠르죠. 네, 그것도 눈에 이제 잘 보이게 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주제를 확실하게 인식하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뭐 메뉴 같은 것도 별도로 여기 이제 이런 액션들 여러분들 이제 유심히 보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메뉴 마우스 올리니까 뭐 반응이 또 반응성이 좀 이런 게 있네, 그죠? 이렇게 동그란 게 이렇게 이런 건 어떻게 하는 거죠? 뭐 이런 게 이제 궁금할 수 있는 거지. CSS로 어떻게 하는 거지? 뭐 그리고 메뉴 눌렀을 때 메뉴가 내려와서 쫙 짜라락 짜라락. 그래서 이제 내가 중간에 이동할 수 있는 게 있냐? 그러니까 중간에 이동을 하나 보네 이걸로.
이렇게 중간 부분에 클릭한 다음에 클릭하니까 스크롤을 내려가지고 여기까지 이동했는데 그 위치로 바로바로 이동할 수 있는 건 메뉴에서 제공을 해준다. 이렇게 거기로 이동하잖아요. 이거 원페이지야 이런 서브 페이지로 넘어가지 않고 한 페이지 안에서 그냥 이동하잖아요. 이런 걸 원페이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전체를 다운로드 뭐 PDF 문서로 다운로드 할 수 있게 그렇게 해놨네. 음. 그리고 이런 거 볼 때 꼭 미디어 쿼리로 이렇게 당연히 크기 같은 거 변경이 되고요. 그죠? 크기 변경되고 그다음에 배치가 바뀌겠죠. 이렇게 하다 보면 좁은 화면에서는 효과적이지 않은 옆으로 나열되는 배치들은 한 줄로 오는 배치로 바뀌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연결성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이 벤치마킹을 하시고 이제 자기 거 사이트를 분석하실 때 이게 모바일일 때 그냥 크기만 바뀌는지 뭐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하는 것이 좋을지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 스크롤 관련된 거죠. 네, 뭐 스크롤에 따른 액션 사이트. 그래서 사이트 주소는 한번 써보고 이제 내용 이런 거 써보는 거지. 스크롤 마우스 휠 따라 스크롤 위치로 액션을 주어서 역동적으로. 네, 뭐 이런 것들이 이 사이트에서 지금 저희가 굉장히 볼만한. 그래서 마우스 휠 이벤트를 여기서 우리는 구현해 볼 거거든요. 저희도요. 네, 마우스 휠 이벤트를 하면 마우스 휠 이벤트 JS를 활용해 보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체 메뉴상 이동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메뉴 클릭 시 전체 화면 전환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전체 메뉴 전환해서 또 보는 건 뭐예요? 메뉴를 클릭하면 메뉴 클릭 시 한 페이지 특정 위치로 컨텐츠를 이동시켜 주죠. 컨텐츠 이동. 그래서 이거 사용성을 보완해 준다고 볼 수가 있겠죠. 사용성 보완. 사용성의 불편함을 보완함. 네. 원하는 위치 컨텐츠로 이동시켜 주니까. 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미디어 콜은 지금 당연히 잘 되고 있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benchmarking을 하시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뭘 해볼 거 좀 특이한 거 이런 것들을 좀 하다 보면은 만나요 또. 예. 오늘은 제가 요 사이트를 지금 그냥 보고 있는데 서브 페이지로 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 이동만 하고 있잖아요. 페이지만 이렇게 이동하고 있죠.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들이 원 페이지로 쭉 처음에 진행하는 서브가 막 특별히 없고 뭐 이런 애들은 여러분들이 요 페이지처럼 이런 형식으로 가면 또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내용들이 더 나와 있긴 하죠. 이렇게 갈 수 있나요? 그러면 새 창 떠가지고 나오는 PDF. 얘네들은 이런 좀 전문적인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게 목적인 것 같아요. PDF가 바로 다운로드 되면서 요즘 브라우저 창으로 잘 뜨잖아요. 네. 그렇게 뜨도록 되어 있는. 네. 뭐 그냥 완전 마음에 드는 뭐 그런 스타일은 아니어도 이런 스타일적인 걸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어요. 이제 가면 갈수록 보실 때 요 글씨 뭐 사이즈 같은 거는 어느 정도가 적합할까 뭐 이런 것들도 참고들을 많이 해 보시면 또 되겠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단위 자체가 그 뷰포트 단위라는 걸 제가 이제 할 거거든요. 예, 뷰포트 단위 같은 걸 쓰기 때문에 글씨가 막 화면에 막 적응을 해요. 요즘은요. 네.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미지로 꼭 만들어야 됐던 글씨를 요즘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크기 변경 같은 것들을 뷰포트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제가 이제 소개를 할 테니까요. 오드레 사이트 한번 눈팅 구경 한번 해봤습니다. 네, 제가 그 일정하면서 요거 한 번씩 또 보고 가니까요. 네, 여기까지 일정까지 마무리입니다.